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검색창에서 크존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거나 또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이제 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뭐 계속해서 갈수록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후퇴가 되는 양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이 그러한 근거가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ISM 제조업 지수는 월가의 그 어떤 이코노미스트도 그렇게까지 좋을 것으로는 예상 못했는데 네. 좋아도 너무 좋았고요. 뭐 가격 지불 지수, 지불 가격 지수 이런 것들 즉 그만큼 이제 경기가 좋으면서 원가 측면에서 이제 부담은 계속 느껴진다는 네. 거예요. 그런 거고 고용도 좋고 하니까 경기는 좋은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도 잘 안 잡힐 것 같고 그래서 금리를 꼭 내려야 되나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데 조금은 그거였습니다. 뭐 PC가 지난 주말에 그럭저럭 시장 전망에 맞게 나왔으니까 네네. 4월 첫 거래일 그래도 강하게 출발하겠구나 했는데 뭐 언제 조정이 와도 이상할 것이 없는 뭐 과매수 상태니까 네네. 짧은 조정이었고 이제 또 하루 이틀 좀 더 봐야겠죠. 아니 여기에다가 또 중국도 지금 네. 한 달여 만에 제조업 경기가 지금 확장 국면에 네, 접어들었다라고 중국은 지금 하니까 지표가 좋습니다. 이러면은 사실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생산자 물가 지수도 올라갈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예. 어제 우리 뭐 3월달 수출입 지표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좋아지고 중국도 네. 지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우리도 수출 측면에서 그건 분명히 호재니까요. 그렇죠. 일단 좀 추이는 지켜보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먼저 리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시장 지수는 뭐 혼자서 마감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만 플러스 0.11 좀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수 변동보다는 뭐 종목별 변동이 조금 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대형주에서 보시면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 각각 플러스 2.79, 0.92 정도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하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교적 좋은 소식들 전해지면서 일단 시장보다는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요. 어제 제가 본 종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역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많이 예, 올랐죠. 맞습니다. 지금 예. 최근 이제 분위기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분명히 이제 우리나라 그 증시도 아주 직접적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의 흐름 최근에 안 볼 수가 없는데 어제도 한 5% 정도 올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일부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HBM 관련돼서 이런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약간 낮은 편인데 고객사 이제 공급을 하면서 점유율이 대거 이제 두 자릿수 이상까지도 뭐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이제 그 정도 늘어난다 이런 전망들 상당히 좋은 전망과 함께 목표 주가를 올렸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5% 정도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3M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소송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일부 또 올랐습니다. 좋게 이제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합의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에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가격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주가가 한 4%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미국 시장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저기 금리가 뛰어도 너무 그냥 훅 뛰어버리니까 국채 수익률이요. 예, 국채 수익률이 그냥 확 뛰어버리니까 좀 미국의 은행주들도 이제 좀 밀리기도 하고 했는데 아니 지금 이제 경기가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은. 그렇죠. 그러니 이 와중에 무슨 뭐 경기가 좋은 와중에 급락을 한다. 이거는 좀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네. 일단은 지금 완전히 경기가 좋아가지고 특히 음. 우리나라도 미국도 그렇고 엄청나게 뭐 좋아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그 안정됐다고 봐야 될까요? 뭐 그런 네. 흐름들 그런 흐름 속에 지금 올라오고 일부는 좀 약간 증시가 먼저 좀 많이 올라온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21년도, 20년도 이때쯤처럼 엄청 경기가 뭐 호황을 이뤄가지고 증시가 올라가는 그런 랠리들 그런 랠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대치도 좀 어느 정도는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네. 사실 시장을 볼 때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대세는 지금 반도체예요.
반도체. 네,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좀 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달려가고. 뭐 인텔 같은 것도 나쁘지 예. 않고 중국 쪽, 저 대만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TSMC 우리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어제 약간 음봉이 나오고 하이닉스도 좀 윗꼬리가 달리고 해서 그거 합니다만 지금 간밤 뉴욕 증시 봐서는 여기서 바로 밀리기보다도 외국인들이 또 받쳐준다면 또 계속 더 고점을 높여갈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시장을 이제 볼 때 네, 많이 올라왔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반도체가 중심이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수는 탄력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도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거든요. 수급의 블랙홀. 결국 이 두 개 종목이 이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네. 결국 이 두 개 종목을 더 담아야 되는, 그러니까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총에서 차지하는 전체적인 비중에서 이 두 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다 보니 혹시 다른 종목들의 어떤 수급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약간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간혹 이런 것들을 좀 호소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내 종목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는 의견이 조금씩 들리거든요. 저 개인적인 주변에서도요. 그러니까 시장은 되게 좋은 것 같아도 지금 이 수급의 어떤 왜곡이 수급의 어떤 쏠림이죠. 이 쏠림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은데 여타 다른 종목들에서 수급이 좀 빠지게 되면은 시장은 분위기 좋은데 전체적으로 올라간 종목 수는 좀 적어지는 현상도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이 대표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진짜 작심한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쪽으로 반도체 쪽을 땡긴단 말이에요. 네. 규모도 뭐 장난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여러 번 어떤 좀 씁쓸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1년 그때 팬데믹 장에서만 하더라도 뭐 9만 6천 원도 가고 했을 때 그렇게 갔을 때 결국 10만 원, 12만 원, 뭐 15만 원 소리 나오면서 달려들었다가 지금 한 3년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혹시나 또 외국인들이 그런 플레이에 불과한 건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뭔가 이 달라진 걸 보고 이렇게 배팅을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반도체는 작년에는 이제 예. 바닥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예. 거고 결국 이제 하반기가 바닥이었던 것 같고요. 4분기 정도가. 그리고 확실하게 지금 올해는 턴어라운드 되는 게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뭐 삼성전자가 이제 이번 주죠. 잠정 실적을 예. 발표를 할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흑자 전환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뭐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 회복 이거에 지금 외국인들 베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기조가 당분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올해 상반기 뭐 한 2분기까지는 최소 이 매수에 대한 어떤 기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국내 이제 증시 지수 흐름도 상당히 뭐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하면 또 떠오른 나라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대만이잖아요. 예. 네. 대만도 지금 뭐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한국이든 대만이든 결국 반도체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중심으로 사면 된다. 이런 어떤 기저가 상당히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개 종목을 필두로 해가지고 뭐 기타 뭐 최근에 장비 중에서 한비 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총 10조를 넘어버렸습니다. 굉장히 큰 기업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계속 담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대체로 지금 두 개 종목을 많이 사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지수 흐름도 좋고 반도체 쪽은 상당히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또 슬쩍 살펴보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아주 시세 한번 강하게 내고 나서 기간 조정이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숨 고르기를 한참 하고 있네요. 여기서 더 가도 되는지 조금 밀려야 되는지 여기도 이제 아주 그 힘든 레벨에 와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만 혹시 약간 지금 우리 시장에 약간의 그거는 없습니까?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별 뭐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 상황. 어제 아니 지금 저는 지금 오늘 아침에 글로벌 비즈에서 소개했습니다만 일본 야후에서 네이버 쪽에 위탁 업무 종료 축소하겠다. 이게 결국 뭐 일본
언론에까지 보도될 정도 같은데 어제 뭐 특별한 호재도 없는 가운데 네이버가 훅 뛰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이버도 지금 그 실적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좀 실적에 대한 일부 기대.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주가만 놓고 볼 때는요, 사실 비싼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예. 사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네이버는 사실은 지금 최근 시장에서도 약간 소외되어 있었고요. 그 수급을 잘 보시면은 특히 2월달에 잘 보시면은 그 밸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굉장히 무겁다 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조정이 있었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성장주는 약간 수급적으로 분명히 소외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3월 이제 끝나면 결국 다시 시장은 4월로 들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은 비교적 또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고 그런 가운데 네이버는 사실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서서히 매수가 이제 들어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걱정되는 게 또 최근에 그 볼티모어 교량이 공개됐잖아요. 아, 예. 이게 사실 또 운송이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차질 불가피할 수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 또 압박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좀 잠재적 좀 위험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결국 모든 그 인플레이션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금리로 종결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이제 그 언론 보도 뉴스에서도 이제 6월달 금리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거냐 말 거냐 의견들이 계속 분분한 거죠. 예. 6월달에 금리 인하. 그래서 지금 계속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에 계속 초점을 사실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 확률이나 좀 기대치가 계속 떨어지고 사실 있는 거죠. 기대감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거든요, 이게. 네, 점점 그 의견이 지금 강해지고 있는 거죠. 시간이 예.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연초만 하더라도 3월 달에도 금리 빠르면 내릴 수 있다. 네네. 뭐 그런 의견 나왔다가 지금 싹 사라진 거고 이미 지난 얘기 돼버린 거고요. 그래도 3월 달에 못하면 5월이나 6월엔 하지 않겠어 했는데 그것도 이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러다가는 진짜 뭐 3번도 아니고 2번 이렇게 점점 확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는 뭔가 우리가 걱정할 정도 수준의 어떤 변동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이 내려가는 기조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금리는 인하한다 이렇게 사실은 또 기준을 두시고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금리는 내린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 네. 저는 뭐 시장을 예측하는 이코노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예. 엄청나게 뭔가 예측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래도 올해는 분명히 내리진 않겠어야 되는 믿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일단 내려준다는 어떤 믿음만 시장 계속적으로 심어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시장 투자 심리상 이 좋은 분위기가 깨지거나 네.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다만 이 우상향 기조 속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금리라든지 인플레이션이 뭔가 악재처럼 작용할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출렁이는 흐름 나올 수 있다. 아마 그럴 때는 되려 단기적으로는 좋은 매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유 현금을 갖고 있는데 뭐 무리해서 올라가는 시점에 사는 게 아니고 좀 약간 조정 구간에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시점을 기다려야 되는 의견을 계속 많이 드리고 있어가지고 저는 시장을 좀 볼 때는 지금 제 눈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이는 악재는 사실 없고요. 이슈가 악재가 발생된다면 역시나 이제 금리 예. 그게 좀 되지 않을까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1분기 그 시장 수익률 놓고 봤을 때는 뭐 미증시도 그렇고 지금 5년 만에 거의 최고라고 하는데 2분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 1분기만큼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요. 일단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 먼저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탄력도가 저는 좀 1분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거로 보고 있거든요. 예. 제가 연간 고점을 2,800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증권사 중심으로 이제 3,000포인트 의견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밴드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늘 좀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다 보니까 저는 2,800을 설령 이제 뚫게 된다 하더라도 다행이다라고 그냥 볼 것 같고요. 뚫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산은 높아집니다. 네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분명 우리나라 증시 특성상 뭔가 급락하는 구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산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골도 깊어질 수 있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분도 좋지만 사실 불안감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언제 어떤 악재가 나올지 사실은 모르는 거고 지금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눈의 선에서는 제가 바라본 눈에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악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잘. 이러다 제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변수가 나타나면서 출렁일 때 과연 이걸 제가 잘 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분명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올라가는 구간이라 상당히 뭐 좋은 분위기긴 해도 탄력도는 2분기에 전 약간은 좀 1분기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은 뭐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뭐 장 좋아지면은 뭐 지수 전망치 상향 수정하고 장 나쁘면 또 하향 조정하는 게 뭐 증권사의 생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뭐 증권사에서 뭐 원래 3,000비 갑니다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하는 정도의 그냥 반응이긴 합니다만 아니 남들은 3,000피 가는데 3,000 가는데 우리 이 대표님 조금만 더 쓰세요. 2,800에서 한 5, 60이라도 더 쓰시지. 네. 일단 제가 강 사장은 네. 계속 될 거라 말씀드렸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몇 가지 사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 이거는 사실은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로 밀린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눈에 네.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호재로 계속 작용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그나마 강한 게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지금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에서 2월 달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네. 안 올라가던 기업들도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 종목들도 지금 안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쉽사리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세장은 계속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서 이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점에서도 증시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3천을 넘어간다 그러면은 어느 즈음부터는 저도 이제 너무 비싼 것 같다 조심하자는 의견을 많이 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21년도 증시가 3천에서 3,300 요 왔다 갔다 할 때도 네.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도 저는 좀 불안하다는 의견을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방송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때는 좀 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좋은 분위기에서 왜 초를 치느냐. 네. 하지만 우린 투자자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 시장에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싼 가격대에서 물건을 샀을 경우 그러니까 주식을 샀을 경우에 확률상 봤을 때는 떨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봤을 때는 좀 쌀 때 사두면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니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튼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꺾이지만 않으면 계속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로 잘 가고 있는 종목이 분명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종목들은 굳이 짧게 수익 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계속 이 상승 랠리를 지켜나가면 되는 거니까 부러지지만 않으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지금 주식을 잘 보유하고 있다, 비중을 많이 늘려놨다 그러시면은 유지하는 것도 저는 지금 네. 시점에서 중요하다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상승 요인 가운데 우리 증시 상승 요인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부분도 넣으셨습니다만 저게 언제까지 계속 공매도 금지로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현재 방침으로는 6월 상반기까지죠.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네. 네. 어제 좀 시장에서 좀 상승 보였던 섹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미 지금 호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어제 보면 풍력에너지라든지 뉴로모픽 반도체 아니면 유리기판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관련주, 뭐 면세점 관련주 약간 좀 다양하게 어제 좀 포진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어제는 그 시장 지수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것 같지 않아도 네. 섹터별로는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억눌려 있던 섹터들이 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시장이 올라간 만큼의 키높이를 맞추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관점에서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사실 지수,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초가는 높았는데 약했지 않습니까? 네네. 정강 후약으로. 그 흐름 속에 반도체 종목들,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그 음봉을 끝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수 단에서 보실 때는 더 올라가려면 반도체가 이끌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야 시장이 좋은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장 초반 분위기 좋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각 섹터별로 이렇게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보는 네네. 거고 뭐 일부 풍력 관련해서 정부 정책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 1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가 투입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해상 풍력이 좀 활발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해상 풍력을 많이 투자를 하고 그 발전소 설치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냐면 사실 지금으로서는 미국 쪽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대만이나 베트남 지역에서 좀 더 사업이 활발한 기업들이 좀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 나온 국내 어떤 정책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풍력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미국 쪽 네. 거길 좀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추세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굉장히 상승이 반가웠던 섹터가 화장품인 것 같아요. 네. 네. 화장품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5, 6%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수출 같은 경우 증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중국 쪽도 경기가 약간 좋아진다는 이야기 들려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호재로 작용해서 어제 화장품주가 일부 오른 것 같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도 일부 올랐는데 제가 볼 땐 이것도 그냥 단기적인 일회성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테마가 도는 과정에서 이슈가 있을 때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흐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일부 오른 종목들을 오늘 또 뒤따라 올라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또 투자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좋은데 이거는 좀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외 수출 이야기도 예. 조금씩 종목별이지만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뭐 물론 수출을 많이 하는 섹터이긴 한데요. 지금 지역이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들에 진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별로 보시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체로 섹터 전반적으로 약간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쪽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의료기기는 일단 제가 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 클래시스 이런 기업들을 가장 대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상장한 APR도 제가 볼 때 그 IPO 당시 말씀드렸지만 그닥 비슷하게 상장했던 건 아니고요. 지금 서서히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당장 살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주가가 인정받는 그 가격대에서 밸류에이션을 좀 해보신 다음에 좀 적절하게 매수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우리 목요일 날 출연하시는 그 한영희 수석은 피부 관리 하시던데 우리 이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하세요? 저는 피부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네. 전혀 안 하시면 저쪽에 회사 쪽이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아, 저런 뭐 기기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에 티메스라고 하는 의료기기 전시회 갔다 아, 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또 기업 맞아, 탐방을 맞아. 또 활발히 네네네. 그래서 다니시니까. 실제로 듣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예. 우리나라 의료기기 업체들은 사실은 한국 시장보다 항상 해외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우리는, 때문에 네. 해외 시장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그 홈뷰티 디바이스라고 하잖아요. 아, 예. 집에서 하는 예. 의료기기인데 이게 좀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는 많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갔을 때 우리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집에서 이제 관리하시는 분도 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홈뷰티 디바이스 쪽에 대한 종목들도 일부 그때 탐방을 그 찾고 김희선 있어요. 씨가 광고하는 네네네. 그게 그런 APR. 게, 그렇죠. 그런 게 사실은 아. 대표적인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제가 올해 좀 탐방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네. 올해 좀 몇 개 기업들이 더 상장할 것도 같아요. 그 그다음에 실제로 그 클래시스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택이나 이런 기업들도 예. 홈뷰티 디바이스를 실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매출이 비중이 커지는지도 사실은 이 종목들을 볼 때는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종목을 봤을 때 저는 피롭틱스도 좀 눈에 띄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이었는데 애플이 그 전에는 이제 플라스틱을 썼다고 하면 이번에 이제 유리기판을 적용할 거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 뭐 하루 나온 기사는 아니고요. 지금 연초부터 이야기가 좀 계속 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그 섹터나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애플이 자사 그 스마트폰에 보통 우리가 AP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플라스틱 기판 여기 이제 기반으로 해서 패키징 기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플라스틱을 유리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소재 자체. 그럼 뭐가 달라지죠? 그래서 장점이 어떤 거냐면은 네.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딱딱하기 때문에 세밀한 회로 형성이 좀 가능하고요. 화면에 잘 정리가 돼 있네요. 네, 그다음에 열과 휘어짐에 강해서 대면적화에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애플 잘 보시면은 그 태블릿 PC나 노트북 이런 것들 사이즈를 키우고 있고 패널 자체도 지금 6세에서 8세도 대면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제품이 좀 뭔가 화면 자체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속도 측면에서 강점이 있어서 전력 소비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유리이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압력 이런 것들에 취약하고 가장 결정적인 건 생산 단가입니다. 아, 단가가 예. 비싸니까 사실은 좋아도 지금 쉽사리 만들기 어렵고 그다음에 만들어내는 데 있어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겠죠. 수율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여튼 지금으로서는 이제 장점이 좀 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SKC, 삼성전기 그리고 어제도 일부 기사가 나왔는데 LG 이노텍 그러니까 기존에 그 기판을 만드는 업체들이죠. 네, 이 업체들이 지금 유리기판을 만든다라고 하고 있는데 SKC는 자회사 앱솔리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기업과 합작법인인 것 같습니다. 합작법인인데 SKC 자회사로 되어 있고 근데 SKC는 원래 2000년대 동박 쪽으로도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원래는 뭐 필름이라든지 뭐 동박 여러 사업을 좀 예. 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 섹터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하고 있는 거고 21년도 유리기판 시제품을 선보였고 24년도에 유리기판을 양산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빠른 것 같아요. SKC가. 그래서 가장 관심 있게 볼 만하고요. 삼성전기가 CES 2024에서 유리기판 실물, 샘플입니다. 공개를 했고 유리기판 기술 개발을 25년도에 마무리하고 실제 고객사와 협력한 다음에 26년도, 27년도에 양산 예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객사가 지금 시장에서 추측하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애플 이슈하고 가장 예. 밀접한 건 사실은 삼성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필옵틱스는 왜 관심을 받고 있냐면은 이 유리기판은 완전히 새로운 소재이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가 더 필요한 거죠. 네네. 필옵틱스가 고객사 요청으로 TSV가 아닌 TGV, 중간에 G가 글래스를 의미해요. 유리. 예. 그래서 이 유리기판을 양산할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언론 보도상 보시면은 양산 장비를 일부 출하했다 이런 소식이 네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옵틱스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 게 요 유리기판의 어떤 기대치로 좀 올라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그냥 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가 0.79% 오늘 좀 상승 탄력이 좀 강할 걸로 보여집니다. 호가 분위기는 좀 좋네요. 2,769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는 9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8% 강세가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83,500원, 83,600원이네요.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9,900원. LG 에너지솔루션도 1.3%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지금 호가는 40만 1,000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6만 9,000원이죠. 현대차는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2만 6,500원. 기아는 보합 예상됩니다. 셀트리온도 지금 호가에서는 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6% 하락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41만 5,000원. 네이버는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장품 관련주들 호가 흐름 어제 이어서 좀 상승이 예상이 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보합이 예상이 됩니다만 아모레G가 1.7% 상승 예상되고요. LG생활건강도 1.2%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리더스 코스메틱이 16% 급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3,000원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에이블 CNC도 1.5%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파마리서치도 3.7%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1만 2,000원. 마녀공장도 2% 가까운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2만 600원. 그밖에 실리콘도 뷰티스킨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27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6%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는 63만 7,000원. HLB가 0.38%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0만 4,800원이죠. 알테오젠이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2,500원. 엔캠이 0.4%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4만 8,500원이죠. 셀트리온 제약이 0.58% 상승할 걸로 보이고요. HPSP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5만 1,700원. 리노공업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 27만 원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7,200원, 삼천당제약은 1.4%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살펴본 유리기판 관련주 호가도 좀 체크해 볼게요. 지금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5%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23,850원 집계가 되고 있고요. SKC도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죠. 호가는 11만 9,100원, 삼성전기도 오름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7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뭐 오늘은 보니까 이제 코스피 대형주,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 걸로 보여지네요. 벌써 예상 체결 지수가 아까 처음 소개할 때보다도 또 이제 약간 낮아진 약간 상황. 낮아지고 있는데 실제 개장하고도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면은 우리 시장 어떻게 보면 진짜 디커플링에 성공하는 거죠. 미증시하고요. 예, 지금 미증시 지금 뭐 지수물 흐름 봐서 뭐 그렇게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양상인데 환율은 오늘 NDF-C에서 봐서는 이거는 뭐 전일 대비 한 6원 정도 오르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55원, 완전 1,350원대로 네네. 접어드는데
어제 우리 송재긴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화만 약하면은 좀 불안하겠는데 전반적인 달러의 모든 통화 대비 강세 다, 와중에 예. 생기는 이 환율 상승이라서 이 참 이제 뭐 예전 같으면 이 환율 이렇게 오르면은 주식 오르는 걸 다 포기하고 했는데 이 세상이 그때 막 달라지네요. 사실 미국에서 보면 국채 수익률 급등하고 예. 이러면은 좀 시장에 영향을 받을 법한데 사실 그렇게 치면 미증시도 견조하게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거고. 생각보다는 미증시도 그렇죠. 국채 수익률 뛴 거 비하면 네. 견조하게. 그리고 네. 국내 증시는 최근에 보면은 미증시하고는 약간 다른 행보를 보였던 게 좀 계속 네. 있어왔고. 뭐 비트코인은 어떤가 싶어서 뭐 딴 거보다도 네. 시장 유동성 측면에서 네. 돈이 많은가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거한가 싶어서 보니까 비트코인도 약간 숨고르기 하고 한 있는 69,000달러 양상이고. 정도. 예, 그 정도네요. 예. 한번 개장하고 나서가 한번 오늘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저기 이 대표님 반도체 얘기만 쭉 했는데 가만히 보니 3월 달에 수익률 1위는 이 전력 쪽이네요. 전력 인프라 쪽. 예. 뭐 일진전기, 재룡전기 이런 쪽. 네네. 이게 AI 하다 보면은 전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거 아닌가요? 네, 이제 테슬라의 테슬라 CEO의 발언으로 일론 머스크의 발언으로 머스크가 예. 네, 그게 좀 바람을 이제 불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벌써 이제 그게 한 달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섹터로 봤을 때는 뭐 가장 뭐 시세가 좀 좋았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도 좀 작고 그래서 변동이 좀 크다 보니까 14일 상한가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태율도가 높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 구리 전체적인 어떤 수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오른 건 아니고 예. 실제로 이제 구리 광석의 어떤 공급 축소라든지 재련 수수료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중국 재련소에서 자발적으로 감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다시 좀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지만 또 다시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구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 소재고 원자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태양광, 전기차 그리고 최근에는 뭐 AI 붐이 좀 일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더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들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좀 올라갈 거라는 거죠. 결국 이 구리 가격 원자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뭐 전선 업체 이런 쪽은 그 원가를 판가에 이제 전가시키다 보니까 대체로 매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전선 관련된 뭐 일진전기, 대한전선, 가온전선 그다음에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LS 에코에너지 이런 기업들이 어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 달 사이에 따블은 좀 심하네요. 무슨 굉장히 뭐 사실- 실적이 받쳐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제로 실적들도 잘 나오긴 나오고 합니다. 있어요? 실적은 잘 나오는데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얼마나 더 먼저 갔느냐. 글쎄. 예, 그걸 예.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뭐 지난달 이렇게 한 달 전쯤이죠. 그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 싼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제가 어제 살짝 어떤 특정 종목이긴 해도 일전전기거든요. 일전전기 네. 예상 영업이익이 올해 680억인데 예. 이거하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비교했더니 살짝 비싸졌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최근 또 시장은 비싸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게요. 안 간다 이런 의견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더 간다 안 간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이익 대비하면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뭐 더 올라가길 기대하는 거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늘 염두해 두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도 있고 아마케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벤트는 역시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인 것 실적. 같습니다. 예.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실적이 좋을 거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더 가느냐 아니면 이제 일부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느냐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숫자는 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가 최근 신 보고서 봤을 때는 앞서 자막에 나갔지만 한 4.5조 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이제 나오는 보고서 보니까 5조 원, 많게는 5.5조 원 이야기 나옵니다. 예상치 상회를 의미하는 거죠. 최근 데이터상 숫자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은 예상치 상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지 그리고 향후 전망이 더 좋다는 의견과 함께 또 좋다는 전망과 함께 주가가 더 올라가는지를 사실 지켜볼 관전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하이닉스도 같이 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가 흑자 전환된다라고 하는데 대체로 D램 쪽입니다. 아직 낸드라든지 지금 비메모리 쪽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낸드하고 비메모리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의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결국 전망으로 놓고 볼 때는 메모리는 계속 더 좋아지는 거고 그동안 안 좋았던 낸드나 비메모리도 또 좋아진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역시나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탄력도는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반도체 못 담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좀 반도체 중에서 못 간 종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달리는 쪽을 좀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요새 시장 트렌드상은 달리는 말 타는 게 달리는 맞는 것 말이죠. 같은데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투자 성향 자체가 겁이 많아가지고 절대 그러지 못하거든요. 겁이 그래서 많아가지고. 보수적이신 거죠? 네, 예. 제가 삼성전자도 그 7만 원대 계속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렇게 의견 드렸거든요. 네. 하이닉스가 더 잘 가고 있지만 아직 못 사시는 분들은 대형주에서는 삼성전자 차라리 사십시오 말씀드렸던 거는 그 이유였고 지금 삼전이 7만 원대 있다가 8만 원대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신 분들만 이제 들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9만 원, 10만 원 가격 기대하면서 달리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팔 필요 없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삼전을 지금 8만 원 후반, 9만 원 가격을 계속 기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삼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주가 탄력도가 높아지길 바라면 되는 거고 못 담으신 분들은 후발주를 담는 거예요. 계속 밑에 단에서 아직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전략을 저희가 또 개장하고 네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4월 2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 제조업 지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국채 수익률 껑충 뛰는 양상이었습니다만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또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반도체주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도 이러한 섹터라든지 종목 쏠림 현상 계속해서 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데요.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호가와는 정말 다르네요. 지금 약보합 출발입니다. 2,744포인트. 코스닥도 보합권이죠. 912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일단 보합권 출발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3% 올라갑니다. 83,1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187,300원. 지금 반도체 섹터 쪽으로는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LG에너지솔루션은 0.6% 떨어집니다. 39만 3천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0.7% 떨어집니다. 8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 올라갑니다. 68,700원이고요. 현대차가 0.6% 떨어집니다. 22만 5천 원, 기아도 0.6% 하락이죠. 10만 8천 원. 셀트리온이 0.8% 내림세입니다. 18만 6,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합니다. 지금 현재 41만 4,500원. 삼성 SDI는 올라갑니다. 0.8% 상승으로 45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보합권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흘 연속 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보합권 27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는 0.79% 올라갑니다. 63만 9천 원. HLB가 1.3% 상승합니다. 10만 5,800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8% 떨어집니다. 18만 2,900원. 엔캠이 0.8% 하락합니다. 지금 2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지금 HPSP가 1.5% 상승합니다. 5만 2,300원이고요. 리노공업이 0.5% 올라갑니다. 26만 9,500원. 역시 반도체 쪽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강보합권으로 18만 6,300원. 리노공업은 다시 또 하락으로 전환이 됐네요. 삼천당제약이 6% 떨어집니다. 13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상승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피롭틱스가 지금 5.9% 강세를 보여줍니다. 23,950원이고요. 삼성전기 강보합권이고요. SKC도 강보합권으로 118,100원.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 내에서는 이제 뭐 YC캠이라든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YC캠이 1.8% 상승 중이고요. 19,470원, 캠트로닉스는 1% 상승으로 지금 현재 2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내에서는 피롭틱스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CXL 관련주들 오늘 좋습니다. 파두가 7% 강세입니다. 17,370원이고요. 엑시콘도 5.4% 올라갑니다. 28,900원. TLB가 5% 올라갑니다. 28,450원이고요. 네오셈도 2.3% 올라갑니다. 13,840원. 퀄리타스 반도체도 1.5% 상승 중이고요. 코리아 서키트도 1.8%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CXL 관련주들 흐름 좋고요. 그 밖에는 이제 반도체 쪽, 시스템 반도체 쪽 흐름도 좋아요.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AD 칩스, 이건 좀 동전주니까 좀 제외하고 어버브 반도체가 7.5% 강세입니다. 지금 18,470원이고 PSK도 4.8% 올라갑니다. 31,450원. 그 밖에 SNS텍도 4% 상승입니다. 지금 47,600원이고요. 윈팩도 2.9% 강세고요. AD테크놀로지도 2.7% 상승 보여줍니다. 그 밖에 SFA 반도체, 미래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좀 일찍 올라가고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반도체 쪽 종목들이 좀 올라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HBM 반도체, HBM 쪽은 다시 힘내주네요. 이오테크닉스가 3% 강세입니다. 한미반도체도 올라가네요. 지금 0.8% 상승이고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죠. 1.7% 상승이고 하나마이크론도 1% 이상 올라가고 이스페타시스도 지금 2.2%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329억 원, 575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881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59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5억 원, 5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네요. 지금 5원 30전 상승한 1,354원 70전. 이게 연중 최고치네요. 연중 최고치. 네. 예, 이제 1,350원대까지 그냥 진입을 네. 해버렸네요. 이게 국제 수익률도 급등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 반영이 그러네요. 되네요. 채권 시장에서도 국제 선물도 좀 밀리고 네. 우리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니케이 약보합으로 시작했고 우리 예상 체결지수 도대체 뭐였죠? 말 그대로 호가다 보니까 호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팔려는 심리가 있고 좀 떨어진 종목들 사고 싶은 심리가 있다 보니까 호가 자체가 좀 허수인 측면이 있죠. 허수인 측면이 있다. 예. 호가 갖고 장난치는 세력이 좀 있습니까, 대표님? 글쎄요, 제가 잘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호가에 속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호가에 속는 그렇죠. 경우가 네네. 그런 경우 많죠. 그래요. 예. 아니 저기 반도체는 오늘도 달려가네요. 야 그러네요. 오늘 보니까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제주반도체가 어제 좀 쉬었잖아요. 하루 만에 지금 낙폭 다 만회하고 한미반도체 지금 많이 올라가네요. 6만 원대가 참 횡보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격대로 봤을 때. 네, 지금 14만 4천 원 넘어서고 하나마이크론 그 전에 좀 좋게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격대도 괜찮은 거예요? 네, 지금도 여전히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을 보는데 딱 반도체만 골라서 올라간 느낌인데 그러니까요. 반도체 중에서도 종목들이 특출나게 엄청 튀는 종목이 지금 없습니다. 네네. 이건 바스켓처럼 반도체 ETF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듯이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만 사실 코스피에서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오시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이 다 같이 고르게 오릅니다. 굉장히.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시장 자체를 볼 때 반도체만 골라서 사는 느낌?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대체로 어떤 특정 종목 지금 급등한 종목이 없습니다. 대체로 많이 올라야 5, 6%,
좀 그다음에 대체로 3에서 한 4%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라서 반도체만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올라간 종목들 사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 테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예? 테스라고 하는 종목. 또 반도체 검사 장비 쪽인가? 네네 그런 예. 쪽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한동안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이제 금요일 그다음에 어제 이제 잠깐 쉬었고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발 주자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반도체 쪽 업황이 회복되면서 테스트 쪽에 뭐 장비, 테스트 쪽에 뭐 패키징 뭐 이런 기업들 다 뭐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들 기업들도 실적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제 앵커님이 그 하나 마이크로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런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볼 필요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테스트와 덜 오른 관련된 측면이 기업들.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저는 사실은 덜 올라갔기 때문에 더 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결국 지금 가격도 상대적으로 싼 거고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으니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좀 담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되려 이제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보유자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런 종목들을 쉽사리 고점에서 매수했다가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물린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일반 투자자분들은 그런 어떤 방식의 투자를 좀 하지는 말자라고 의견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2차 전지는 언제 움직일까요? 근데 2차 전지도 그 전에 좀 지금 오히려 조정받을 때 좀 담아둬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상반기에 지금 2차 전지를 열심히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네. 이거는 마치 지난주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 반도체 종목이 왜 이렇게 한가 하고 2차 전지가 아하. 날아갈 때 반도체를 담은 사람은 지금 승자인 것처럼 그렇죠. 예. 2차 전지는 지금 담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올해 8월로 보고 있습니다. 8월에 이제 아마 LG 엔솔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전부터서 본격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8월, 9월 하반기에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25년도에는 2차 전지 쪽에 좀 폭발적 성장이 나올 거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24년도 하반기에는 좀 서서히 올라갈 흐름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안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열심히 담아두시면은 저는 내년, 내후년 상당히 빛을 볼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을 어떤 길게 보느냐, 뭐 짧게 보느냐, 또 길면 어디까지가 긴 거냐 이런 어떤 뭐 말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참 작년 여름에 유튜브 광고에서 많이 들었는데 반도체 팔고 2차 전지 사라고 그 광고에 낚였으면 조금 힘들 뻔했네요. 그렇죠. 네. 아니 어떤 유튜브를 보시길래 아니 뭐 작년에 어지간한 뭐 광고 다 올라왔어요. 그 유명한 아저씨가 반도체 팔고 2차 아니 근데 전지 왜냐면 사라고. 올해 반도체 해가 될 거다라고 분석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죠. 많았었는데요. 많죠.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바닥에 절대 어떤 뭐 늘 맞는 사람도 없고 절대 신격화해서도 그럼요. 안 되고 그런 것이죠. 탐방기가 궁금해지는데. 네. 저희 네. 가족기업은 ABL 바이오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 네네. ABL 바이오. 네. 제 바이오 기업은 탐방을 잘 안 가는 편인데요. 네. 제가 일단 탐방을 간 기업은 비교적 상당히 유망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저는 올해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바이오 쪽에 옥석은 계속 가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뭐 이런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ABL 바이오는 2016년 설립됐는데 그리고 2018년도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상장이 됐고요. 지금 업력이 뭐 8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9건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을 기록한 그런 상당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중항체 기술 기반으로 해서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는 전문적인 바이오 신약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중항체 플랫폼 중에 그랩바디를 바탕으로 해서 치료제를 연구 개발을 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를 성장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항체 치료제는 기존의 단일 항체보다 지금 치료제 효능이 지금 높고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그 글로벌 빅 파마들이 이중항체와 관련된 기술을 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동사가 그중에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ABL 바이오는 현재 공개된 파이프라인이 총 9개입니다. 그중에서 7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각각의 적응증은 달리 해가지고 지금 15개 국가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임상 중에 6개 정도의 어떤 결과치가 나올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올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파이프라인부터 설명드리게 되면은 우선 ABL30이라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이중항체 후보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2022년도 1월 달에 프랑스에 있는 사노피라고 하는 기업에게 1조 3천억의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서 또 주목을 받았던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 임상 일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25년도 초에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이상에 진입할 경우에는 마일스톤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했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 받았고요. 임상 일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시 마일스톤 한번 수령을 했습니다. 현금이 이제 많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임상 이상 들어가면 추가적인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요인이니까 임상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ABL001 파이프라인입니다. 이거는 표적 항암제인데 대장암과 담도암을 적용증으로 해서 임상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역시나 2018년도 7월 달에 컴패스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에게 라이센스 아웃을 체결을 했고,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한국하고 미국에서 임상 2상과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대장암은 미국에서 임상 2상, 중국에서 임상 1상과 2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담도암 같은 경우에는 희귀병이라서 미국 FDA로부터 가속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상 2상과 3상 데이터가 잘 나올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의약품 상용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결과는 23년도 연말쯤 가서 담도암이 임상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고 24년도 중순에 대장암 미국에서 진행하는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BL503 같은 경우에는 고형암을 대상으로 하는 파이프라인인데 이건 지금 키트루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좋은 약이 말을 듣는 환자는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불응 환자가 80%가 있기 때문에 지금 ABL 바이오는 이 불응 환자 80%를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게 올해 6월 달 아스코에서 임상 1상 중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또다시 한번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5개 파이프라인, 6개 이제 적응증 대상으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있으니까 각각의 모멘텀을 일정별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탐방맨 친구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전에 다녀오셨던 그 기업들과 관련해서 좀 추가로 좀 AS 해줄 내용 있을까요? 네, 셀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셀바이오텍. 셀바이오텍도 지금 3월 21일에 그 대장암 치료제 PP-P8이라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네. 있거든요. 이게 3년 전에 임상 1상 신청을 했는데 3년 만에 임상 승인이 21일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셀바이오텍도 대장암 치료제 개발에 관련된 모멘텀이 일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발표된 이후엔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다시금 주가 탄력도가 나오지 않을까로 보고 있으니까 임상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